김치값 줬다. 왜 뜬금없는 김치값이냐라는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자, 이해운 대표에게 명품과 또 돈을 건넸다. 그리고 김치도 담가준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홍보대 행사 대표 옥모 씨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가 중국 사람이래. 그래갖고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그래갖고 김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11월 달에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치를 저도 다 솔직히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못 담을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지는 그때 벨기에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중국 아줌마가 이제 거기다가 이혜원이 집 앞에다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갈까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자, 광명시장 물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자, 그 집에서 일하시는 그 도우미분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김치를 잘 못 담가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직접 담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문 앞에 갖다 주고 왔고 또 누가 가져갈까 봐 사진까지 찍은 적이 있다. 또 당시에 이혜훈 대표는 뭐 벨기에 출장 갔다.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정말 그랬나? 김치를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담가주고 가족이 아닌 친척이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게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그냥 김치라는 단순한 그런 한 아이템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진정인 조사를 먼저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혜훈 대표도 소환이 될지 말지는 아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이 처음에는 금품 수수로 시작된 이 사건들이 이제 계속 지금 김치를 줬다, 아니다, 받았다, 나는 뭐 줬다면 만약에 저 돈을 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점점 더 뭔가 계속 팔수록 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혜훈 대표도 김치를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도 부인한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김치 담그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네. 동네 분들이 뭐 많이 갖다 주나 봐요. 예, 정치인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예. 그런 건지 요즘 국민들은 보통 안 그러시는데 네. 웬만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동네 주민들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이 갖다 주셔서 네. 사실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50만 원을 김치값으로 요구했단 말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옥 씨가 참 본인한테 50만 원이 들어갔으니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었다라고 이혜훈 대표 얘기한 걸 보면 김치 받은 것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정 부분 받은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옥 씨가 돈 50만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까지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옥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그 김치 배달을 위해 문자로 집 주소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아주머니 입에서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의 전화번호까지 좀 알려주고 이랬더니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잖아요. 네. 근데 김치를 만약에 네. 정말 성의로 담가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치 받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김치에도 원가가 들어가죠. 뭐 50만 원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뭐 원가가 뭐 한 10몇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배추랑 양념? 글쎄요, 뭐 김치를 선물한 걸 대가로 뭘 부탁했다 해서 김치를 뭐 뇌물로 기소하기도 그렇고 네. 김치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원가 30만 원이라고 치면 그 정도가 30만 원어치 물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김치 자체는요 이걸 가지고 김치를 받았다고 해서 야 이거 이혜훈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법시험에서는 답으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할 수도 있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 김치는 최종 목적은 수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옥 씨와 이혜훈 대표 간에 김치를 서로 담가줄 정도로 뭔가의 그런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가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명품을 주고받고 돈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쪽의 수단적인 측면인 거지 네. 김치 자체가 수사의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은 안 돼도 이 시기가 오래면은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김영란법이요? 예. 5만 원 이상의 선물. 11월이니까 예. 작년에 9월에 통과됐죠. 예. 글쎄요. 근데 이게 김치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치 이제 원가 개념에 들어가는데 예. 글쎄. 근데 이제 우리 근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보면 뭐 5만 원이긴 하지만 사교적인 의례적인 어떤 선물 같은 거 좀 허용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과연 이 김치를 김영란법에 좀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검찰에서 다시 김영법 위반이다라고 할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김치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옥 씨와 이혜훈 대표 간의 다른 어떤 거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일종의 예. 도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명품도 오고 가고 돈도 현금도 오고 가고 김치도 오고 갔을 정도면 이게 이제 단순히 누가 청탁을 하고 부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막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갑질. 야, 김치까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담가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 씨의 주장인데요. 예. 옥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혜훈 대표가 밑반찬까지 나보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치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김치를 이혜훈 대표가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옥 씨가 자기가 알아서 갖다 준 예, 건지. 김치 잘 맛있게 내가 담그는 사람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 보내줄 테니까 주소 좀 하나 줘요 해서 주소가 온 건 이건 나중에 이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혜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뭐 이제 명품, 돈,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옷에 젖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혜훈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죠. 네, 김치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그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니까 연예인들을 부르더라고요. 오랜 동안 그렇게 관리처럼 했었어요. 그냥 가져가나요? 상납하고 가라는 건지 상납해라는 얘기죠. 최순득 씨도 저렇게 과거에 이제 김치를 담가서 주면서 정말 몇 포기 안 주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저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김치를 담궈주는 게 호의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네.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유명인들 여기 뭐 20대 처음 연예계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중견 배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물론 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집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치 한 서너 포기씩 담아가지고 이게 뭐 밀폐된 용기에 담았겠죠. 그리고 주면서 봉투를 받는 거죠. 현금 봉투를 받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국은 뭔가 뇌물이든 아니면 뭔가 돈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김치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주 죄질이 나쁘죠, 사실. 저렇게 하면 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보고 나서 적으면 또 전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최순득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등에 업고서 연예인들을 통해 돈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매개체로 김치가 사용된 걸 보면 옥 씨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김치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정말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정치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혜훈 대표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오랜 지인이라면 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혜훈 대표도 김치를 담궈서 또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결국 일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너무 빨리 가까워지고 김치 뭐 받아도 되지 그거 돈 몇 푼 하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래 보인다.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요리 연구가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요리 연구분 그분 때는 이제 김영란법 전인데 그분이 이게 지인들한테 김치 선물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 받아들일 때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낮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라는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은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이렇게 김치를 두루 선물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문제는 선물하는 게 이제 대가성과 연관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들어 드는데요. 근데 이게 김치를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인으로서 봤을 예. 때는 상당히 좀 경각을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제 실명을 거론하자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예. 같은 경우에는 야구 애호가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야구를 보러 갈 때마다 한 번도 누구한테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직접 줄을 서서 경기장에 가서 티켓을 직접 다 티켓을 끊고. 사서 예.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소한 문제부터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공인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김치 아니면 뭐 식사 뭐 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갈 때도 처음에 그걸 받기 시작하면 그렇죠. 김치전 줬을 때 받으면 받네?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걸 받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무뎌지는 그렇게 것이거든요.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돈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가 정말 신중치 못한 언행을 했던 것이 이 옥시도 어쨌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주고 뭐 백을 주고 뭐 김치를 주고 했을 때 자선 사업 하는 게 아닌데 네. 뭔가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가 기대하는 그런 예.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혜훈 대표도 글쎄 삼성까지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이 부분을 네. 받아들였을까 저도 참 그 의문이긴 합니다. 예. 네, 이혜훈 대표 결국 명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옥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계하고 벨트는 사준 게 왜 그랬냐면 출장이 잤는데 국내에서는 후진글을 들고 다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기원들이. 근데 외국 나가면은 좀 좋은 걸 이렇게 좀 메고 다니고 이렇게 뭐 시계도 좀 차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달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혜훈 대표가 해외 나갈 때는 비싼 걸 들어야 되니까 좋은 명품백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정치인이고 카메라에 노출될 일이 많으니까 저렴한 거 들고 다니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옥시의 주장입니다만 저 말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정치인들의 이중 생활에 대한 그 국민적 공분이 일 것 같습니다. 네. 황명 차장 네. 어떻습니까? 혹시 해외 출장 갈 때 비싼 거 들고 나간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엇갈려가지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는 명품을 일방적으로 들고 왔다라고 했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구입 대금 모두 오래전에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풀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뇌물 사건에서 말이 엇갈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현재 단계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힘들고 이제 검찰에 간 만큼 이제 차츰차츰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장 방금도 우리가 많이 지금 얘기를 저런 했지만 거잖아요. 명품 가방에 시계에 돈 뭉치에 11조 헌금 저금이에요? 네, 뭐 저런 것들까지 저걸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옥시라는 분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 뭐 네.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옥시가 저 정도로 얘기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저걸 터트렸을 때 본인이 받게 될 후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공당이 대표인데 공당이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지 않고는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도리어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옥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본인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혜훈 대표도 지금 두 가지, 좀 광민희 장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을 받은 그대로 돌려줬다 그랬고 예. 네. 한 번은 받아서 돈으로 갚았다고 그랬어요. 네. 네. 서로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뭐 그럼 어떨 땐 받고 어떨 땐 돌려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돈을 돌려줬다고 얘기했던 것은 일정 부분 본인이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황으로만 본다면 물론 결과는 뒤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혜훈 대표에게 결국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요, 이 권력을 등에 업고 어떤 이권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정말 집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혜훈 대표에게 아마 여러 가지 연결됐던 것도 그러한 관련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권력은 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도 뭐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러네요. 예.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물이라든지 뭐 특히 잘 아는 형님이 내가 주는데 동생 괜찮아 내 건 막 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사건 터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맞아요. 도와주면 그때 내가 뭐 상품권 얼마 줬다 이거 다 기록해놓고 다 찍어놓고 이쪽으로 그렇죠. 비밀 장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혜훈 대표도 그 당시에 뭐 벨트든 뭐든 왔을 때 그걸 다 찍어서 돌려보낸 그 정확한 기록과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예. 있었으면 네. 지금 그걸 공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혜훈 대표 지금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지 뭐 차용증이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지만 차용증도 지금 현재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정치인이나 어떤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이 갖다 주셔서 네. 사실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50만 원을 김치값으로 요구했단 말은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옥시가
참 본인한테 50만 원이 들어갔으니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었다라고 이해훈 대표 얘기한 걸 보면 김치 받은 것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정 부분 받은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옥 씨가 돈 50만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까지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옥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그 김치 배달을 위해 문자로 집 주소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아주머니 입에서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의 전화번호까지 좀 알려주고 이랬더니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잖아요. 예. 근데 김치를 만약에 예. 뭐 정말 성의로 담가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치 받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김치에도 원가가 들어가죠. 뭐 50만 원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뭐 원가가 뭐 한 10몇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배추랑 양념. 글쎄요, 뭐 김치를 선물한 걸 대가로 뭘 부탁했다 해서 김치를 뭐 뇌물로 기소하기도 그렇고. 네. 김치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원가 30만 원이라고 치면 그 정도가 30만 원어치 물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김치 자체는요, 이걸 가지고 김치를 받았다고 해서 야 이거 이해훈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법시험에서는 답으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할 수도 있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 김치는 최종 목적은 수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옥 씨와 이해훈 대표 간에 김치를 서로 담가줄 정도로 뭔가의 그런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가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명품을 주고받고 돈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수단적인 측면인 거지 네. 김치 자체가 수사의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은 안 돼도 이 시기가 오래면은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김영란법이요? 예. 5만 원 이상의 선물. 11월이니까 예. 작년에 9월에 통과됐죠. 예. 글쎄요. 근데 이게 김치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치 이제 원가 개념에 들어가는 예. 건데 글쎄 근데 이제 우리 근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보면 뭐 5만 원이긴 하지만 사교적인 의례적인 어떤 선물 같은 거 좀 허용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과연 이 김치를 김영란법에 좀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검찰에서 다시 김영법 위반이다라고 할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김치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옥 씨와 이해훈 대표가 이해훈 대표는 뭐 벨기에 출장 갔다.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정말 그랬나? 김치를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담가주고 가족이 아닌 친척이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게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그냥 김치라는 단순한 그런 한 아이템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진정인 조사를 먼저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해훈 대표도 소환이 될지 말지는 아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이 처음에는 금품 수수로 시작된 이 사건들이 이제 계속 지금 김치를 줬다 아니다 받았다 나는 뭐 줬다면 만약에 저 돈을 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점점 더 뭔가 계속 팔수록 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해훈 대표도 김치를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도 부인한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김치 담그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네. 동네 분들이 뭐 많이 갖다 주나 봐요. 예, 정치인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예. 그런 건지 요즘 국민들은 보통 안 그러시는데 네. 웬만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하나 다른 어떤 거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일종의 예. 도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명품도 오고 가고 돈도 현금도 오고 가고 김치도 오고 갔을 정도면 이게 이제 단순히 누가 청탁을 하고 부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막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갑질. 야, 김치까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담가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 씨의 주장인데요. 예. 옥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해훈 대표가 밑반찬까지 나보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치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김치를 이해훈 대표가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옥 씨가 자기가 알아서 갖다 준 예, 건지. 김치 잘 맛있게 내가 담그는 사람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 보내줄 테니까 주소 좀 하나 줘요 해서 주소가 온 건 이건 나중에 이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해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뭐 이제 명품, 돈,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옷에 젖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훈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죠. 네, 김치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치값 줬다.
왜 뜬금없는 김치값이냐라는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자, 이해운 대표에게 명품과 또 돈을 건넸다. 그리고 김치도 담가준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홍보대행사 대표 옥모 씨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가 중국 사람이래. 그래갖고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그래갖고 김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11월 달에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치를 저도 다 솔직히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못 담을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지는 그때 벨기에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중국 아줌마가 이제 거기다가 이혜원이 집 앞에다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갈까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자, 광명차장, 물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자, 그 집에서 일하시는 그 도우미분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김치를 잘 못 담가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직접 담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문 앞에 갖다 주고 왔고, 또 누가 가져갈까 봐 사진까지 찍은 적이 있다. 또 당시